전환기 씨가 들어오면 귀국하면서 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요.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아예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처럼 이런 음모론이라 이야기하는 인간은 본인이 부정성으로 당선됐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는요. 들킬까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답변해봐. 트럼프 대통령이 음모론자냐? 그리고 통계와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결국엔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보수 진영에서 보면은 지금 전환기 씨하고 이준석 대표는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 보수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놓고 예. 지금 결국은 뭐 백가쟁명식의 지금 그 상황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보수가 가야 될 길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눴어요. 하나는 이준석류의 새로운 보수, 혁신을 통해서 젊은 층으로부터 미래의 보수의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고 황교안 전 대표처럼 극우 보수의 기독교 보수와 연합해서 소위 태극기 부대에 기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상황이 새롭게 재편되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게 이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엄과 탈핵을 거치면서 또다시 이렇게 또 극단으로 나뉘게 됐어요. 결국은 국민의힘은 그 가운데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국민의힘의 상태를 보면 이준석류의 젊은 보수로 가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주장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윤석열과 선긋기도 못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국민 민심과 동떨어진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하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양극단의 압박 속에서 국민의힘의 기동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지금 전환길 씨와 이렇게 이준석 대표 간에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토론이 벌어지면 국민의힘의 존재감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이게 단순하게 보수의 양극단에 있는 분들의 고소고발전 또는 뭐 논쟁이 아니라 크게 보면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변화해야 될지에 양극단에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주장들을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거기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이 부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광재 대표님, 이준석 대표가 그럼 부정선거 관련해서 토론해보자고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 말 굉장히 잘하고 전환길 씨 역시 뭐 강사 출신이니까 성사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항상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누구라도 토론할 용의가 돼 있다. 어느 전장이라도 가겠다. 그게 뭐 100명이라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두 사람 서로 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 조율해서 실제 그 토론이 이루어지면 저는 유튜브로 중계하든 어디 뭐 종편에서 중계하든 상당히 많은 관심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환길 씨가 주장하는 것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정선거를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제일 먼저 떨어뜨려야 할 사람이 이준석 대표 아닌가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그 보수 진영의 스피커로서 영향력도 있고 민주당의 아픈 곳 잘 공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뭐가 예뻐서 이준석 대표를 의원으로 만들어주죠? 저는 그거 자체도 그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를 왜 당선시켜야 되죠? 그 주장 하나만으로도 저는 전환길 씨가 주장하는 바가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영수 대표, 윤어게인이라고 이제 통칭되는 세력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계엄이 또 하나 있고 이 부정선거가 주요한 테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됐나요?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뭐 부정선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투표를 하러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 관리에 부실이 있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소쿠리 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선거 관리 부실 논란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책임 있는 그러한 소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선관위가 책임 있는 소명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국민들로부터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관계기관들이 역할을 해가지고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전환길 씨가 들어오기 전부터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고 있죠. 장동혁 대표에게도 무언가를 요구를 했는데 이 이유가 전환기 씨가 경찰 조사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구속이 될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며칠 뒤면은 그 작년 10월 달에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금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과거에도 사실은 뭐 내란 선전 선동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거기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명예훼손 관련돼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8건이나 되네요. 네, 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 자칫하면은 구속이 될 사항도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구치소에 있는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예. 자 그럼 참 어떻게 될까요? 그 구치소 앞에 소위 말해서 그 극우 보수 세력들, 태극기 부대들 앞으로 또 운집할 것 같은데 뭐 그게 또 하나의 불씨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경찰 조사에서 이제 자신을 갖다가 오늘도 이제 뭐 영어요. 예, 그 12.3 계엄 내란 조작됐다라고 하는 뭐 이거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봐라 이거 안 보면은 당신은 이제 우리랑 뭐 소위 갈라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자신의 안위, 자신의 스피커 이거를 국민의힘에게 계속 그 한 다리를 거치려고 그래요. 예. 그 얘기는 국민의힘도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선을 갖다가 언제 끊어야 될지 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는 관군이고 당신들은 의병이다. 우리는 이심전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건지 예.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도 예. 이제 국민들 앞에 대답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